네, 이번에는요, 우리 실기 파트 중에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입니다. 이 인간공학과 시스템 위험 분석 역시 출제 비중 자체는 우리 안정교육 및 심리보다 같거나 약간 미약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에서 인간공학에서 한 문제,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 한 문제 정도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번 안전기사 합격을 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간공학입니다. 인간공학은요, 4개의 그 수행 준거입니다. 다시 말해 출제 기준인데요. 인체계측과 응용원칙에 대한 인간기계체계와 신뢰도와 작업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내용이 인간공학 부분이다. 그래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체계측 및 응용원칙에는요, 3가지의 응용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측정 방법과 응용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인간공학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첫째, 인간공학에서는 인체계측 측정 방법으로서는 정적인 인체계측과 동적인 인체계측과 생리학의 인체계측, 요 3가지가 있다. 요 3가지는 역시 문제에서도 3가지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측정자의 응용 원칙은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조절범위, 평균치를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합격 예측 문제에서도 나는데, 그럼 여기 갑자기 야, 극단적인 사람을 위한 설계, 조절범위, 바로 최대와 최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사람을 위한 설계, 극단치 설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기계 체계요. 인간기계 체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뭐에게? 맨머신 시스템을 말하죠. 사람과 기계의 관계인데요. 인간기계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러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이거죠. 인간기계체계의 기본 기능 4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죠. 인간과 기계의 기본 기능 4가지는 뭐 감지 기능, 정보 보관 기능,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행동 기능, 역시 합격 예측 및 합격 날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각 기능의 정의들은 시험에 나올 것이 없어요. 시험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보면 꼭 요 4가지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기 때는 우리가 구성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구성을 많이 해가지고 인간기계체의 기본 기능을 설명을 했지만 굳이 여기서는 설명이 이제 필요 없고 네모칸으로도 넣는 것은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각 기능의 정의에 대한 것은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겁니다. 지나갔는데 얘를 볼 필요 없어요. 바로 뭘 봅니다. 합격 예측 문제에서 인간과 기계의 체계의 종류는 몇 가지냐 하면 3가지 있죠. 첫째, 수동 체계, 그 다음 기계화 체계. 기계화 체계는 뭐라 그런다? 반자동 체계, 그 다음 자동 체계입니다. 다음 인간기계 체계의 종류, 인간기계 시스템 종류 3가지를 쓰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통제 방법 역시 3가지죠. 여기를 보면 기계에 대한 통제 유형 혹은 통제 방법은 개폐에 의한 통제,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 반응에 의한 통제. 시험 문제는 기계 통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이래 나오면 개폐에 의한 통제,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 반응에 의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제표 12에 대해서는 잘 나오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합격 예측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간 기준의 유형은요, 인간 성능 척도, 생리학적 지표, 주관적 반응, 사고 빈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연구 기준의 조건은 적절성, 무오염성,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앞에서도 했어요. 우리는 사고의 배우는 사엠, 맨, 머신, 메디아, 매니지먼트, 반드시 이거는 영어로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4M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통제 표시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여기도 했죠. 통제 표시비 설계 시 고려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 5가지는 첫째가 뭐가 있어요? 첫째, 계획의 크기가 있고 공차가 있고
몫이 거리가 있고 조작시간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안 하면 시험이 전체가 몇 문제밖에 안 나와요. 바로 1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뢰도와 이제 우리는 기계의 신뢰도, 다시 말 신뢰도는 인간과 기계의 믿음성, 신뢰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 기계 신뢰성에 대해서는요, 바로 우리는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인간 신뢰도 기계에 결정 요소가 있는데 이 결정 요소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인간 기계 신뢰성은요, 우리는 첫째, 인간의 신뢰도는 주의력, 의식 수준, 긴장수, 이거는 앞에 어디서도 했어요. 심리서도 우리는 했는 내용이 되겠죠. 심리서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인간이 갈린 신뢰성 세 가지는 주의력, 의식 수준, 긴장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간기계 신뢰도 측정 방법, 요거는 잘 나오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용어 정의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서 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렬 신뢰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 페일세이프가 나왔는데요. 페일세이프가 수없이 반복했죠.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장치다. 뭐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 리던던시 정리 이런 거는 다 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요거 이제 알아놔야 돼요. 인간이나 사람에 대한 감시 방법, 모니터링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생리학적 모니터링, 비주얼 모니터링, 반응에 대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 필기 때는 뭐 2차적이 어떻게 돼요? 실기에는 인간에 대한 감시 방법,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그대로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5가지를 쓰시오. 5점짜리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 시스템인데요. 락 시스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인터록 시스템, 인트라록 시스템, 트란스록 시스템. 굳이 이거는 인터록 시스템, 트란스록 시스템, 인터록 시스템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문제에서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 표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작업 표준에 대한 것은 우리 앞에서 한 문제인데 여기서 작업 표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작업 표준의 목적은 효율화,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든지 손실 요인을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요. 정량적 동적 표시 장치는 정침, 동목, 정목, 동침, 개수형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 작업 개선 4단계를 하나 더 한다면 작업 분해, 세부 내용 검토, 작업 분석, 새로운 방법의 적용이고요. 우리 ECR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안전관리는 첫 번째 했죠. 엘리메이터, 컴바인, 그 다음에 리렌지, 심플리티 이렇게 4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 작업 표준의 4가지 조건은 안전과 능률과 원가, 품질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작업 위험 분석 필요점, 분석 방법의 종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합격 예측 문제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동작 경제의 바반스라는 거 이게 필기 문제. 동작 경제의 3원칙 그럼 그냥 동작 능력의 활용 원칙, 작업량 제라고 개선의 원칙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반스의 원칙 3가지로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의자 설계의 원칙은 체중 분표, 좌판 높이, 좌판의 깊이와 폭, 몸통의 안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도 100개 중에 100개 나온다면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뭐 원인 레벨적 분류는 원인 레벨적 분류도 가끔씩 나오니까 프리미어리어라 세컨더리어 커맨드 이거는 뭐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영어로 써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프리미어리어라 1차 해라 2차 해라 커맨더해라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인간공학 분류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나오는 내용은 반대로 이거보다 더 적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했냐 하면 인간공학 파트와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은 오히려 심리나 교육보다도 더 비중이 작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한 문제 또는 2문제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족하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모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뭘 합니까? 바로 어디서 한다? 바로 문제에서
어디였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문제하니까 여러분의 시각적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이는 게 약하니까 뭘 한다 그랬어요? PPT 작업이라 그러죠. 바로 파워포인트 작업으로서 여러분의 실제 TV 영상하고 동일한 강의를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기다리냐? 바로 문제가 보여줬지만 차피니스의 인간공학의 정의를 보여줬지만 과연 이 인간공학의 정의보다는 시험에 나올 문제는 어떤 것인지 기대해 주십시오.